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4개월 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걸 1분짜리 영상 잠깐 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 트럼프는요 굉장히 천재적인 게, 내가 관세를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일석이조가 아니라 3조인 거예요. 관세를 딱 올려, 첫 번째 중국이 죽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 모든 패권이 중국이 죽으면서 자기 쪽으로 돌아오면서 세계 무역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이스라엘과 자기 중심.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미국의 경제가 폭망하고 내려앉는 것처럼 보이니까 연준이 자기 말대로 금리를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왜? 사회가 점점 어려워질 때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 안 하고 버팅기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서 이 세 명을 한 번에 잡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잡고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을 미국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세를 언제 안 받는데요? 미국으로 들어와. 그 중요한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그 미국 중심으로 되면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 기업들을 또 어디에 심어요? 이스라엘에 심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데 제가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게 4개월 전 설교인데, 여러분 실제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 제가 방금 4개월 전에 말했던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실제로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이에요. 중국은 계속 선전선동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중국이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시진핑뿐만 아니에요. 중국에 있었던 마오쩌둥 역시 경제가 폭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라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국민들에게 걸려버리잖아요. 혁명이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트럼프를 통해서 중국만 죽이는 게 아니라 브릭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꼬를 다 받기 시작해. 이런 일들이 6개월 동안 지속되기 시작하니까 시진핑이 실제로 그 자리가 위태위태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죽기 시작하고 트럼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 어떻게 자라나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트럼프의 임기 내에 반도체 공장이든 어떤 공장 기업이든지 기업을 미국에 듣기 시작한 순간 관세가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무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갈 것이다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들어가고 있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점점 어떻게 돼요? 세계 중심이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미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요것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미국 대통령은 사실 허수아비라고 했죠. 왜? 누가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연준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준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링컨도 어떻게 해요? 암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준을 건드렸다가 죽기 시작하고, 트럼프도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안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건 그냥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연준을 건드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을 무서워서 연준과 다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을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계속 싸우면서 연준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 의장의 파월인데, 파월을 계속 뭐 한대요, 여러분? 흔들기 시작한대요. 흔들면서 연준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 세 가지 전쟁을 한 번에, 뭐를 통해서 여러분?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천재적이에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자기에게 대항하는 세계를 확 잡아버리면서 자기 밑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반 트럼프였어요, 여러분. 근데 반 트럼프였던 사람들이 예수회가 힘을 못 쓰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디로 오기 시작해요? 친 트럼프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4개월 전 설교가 지나고 지금 4개월이 딱 지났을 때 실제로 모든 기업이 미국 중심,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미국 중에서 예수의 중심이 아니라 트럼프 중심으로 세계 패권이 이동하고 있어요. 요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는 가장 먼저 연준 뒤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그러니까 특별히 말하면 예수회죠. 예수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일을 사실은 2기 때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기 때부터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기 때부터 트럼프는 중국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치열하게 싸웠죠. 1기 때부터 싸웠습니다. 2기 때부터 싸웠던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 트럼프는 예수의 세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 있을 때 무엇을 조사하고 그들을 잡아냈냐면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연준의 핵심 세력인 은행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밝혀졌었어요. 이게 2020년이니까 트럼프가 마지막 임기 때죠.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글로벌 대형 은행이 최소 18년간 2,300조 원의 검은 돈으로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린 것만 해서 최소 18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예수의 세력들은 은행의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기 시작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치 자금을 주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선 캠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돈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이 18년 동안 무려 2,300조 원이에요. 그 예수에는요, 우리가 일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무역을 통해 움직이잖아요. 무역이 뭐예요? 한마디만 돈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돈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정치도 돈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로비를 통해서 제약회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법인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돈 받으면 돼. 젤렌스키 보세요. 1년 동안 국민들은 죽어가고 다 박살나고 있는데 자기 통장에는 몇 억이 꽂혀요. 여러분, 억이 아니야. 1조가 꽂히잖아요. 1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내가 살고 내 자손들이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을 때 트럼프가 1기 마무리될 무렵쯤에 이것을 깨닫고 이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수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음 장면에 보니까 JP 모건 등 가장 핵심 인물들이죠, 혐의로 말미암아서 벌금을 9억 2천만 달러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1기 때부터 트럼프는 누굴 건들고 있었던 거예요? 연준을 건들고 있었던 거야. 로스차일드를 건들고 있었던 거야. 그 건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2연타로 트럼프가 되면 그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중국도 죽고 예수에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중국이 기사에 생각합니다. 뭐가 터졌어요, 여러분? 중국 연구소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 중국 연구소에서 뭐가 나와서 전 세계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제일 이익 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일어나서 중국이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중국은 어떤 국가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예요?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사람 죽든 상관없이 그 시간 동안 계속 공장 돌렸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돌렸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공장이 다 멈춰 있었어요. 그때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 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지금은 전체에 다 들리는데 1기 때는 누구만 때렸어요, 여러분? 중국만 때렸단 말이에요. 그 중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으로 전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스탑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스탑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돈을 번 게 중국과, 그리고 중국과 합작해서 만들었던 뭐예요, 여러분? 제약회사들이에요.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불법 자금을 대기 시작하면서 원래 여러분 트럼프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졌어요? 져버리는 거야.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말해? 이게 무슨 선거다? 부정선거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지는 게 말도 안 된다. 실제로 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이전에 8년 동안 말도 안 되는 핍박으로 기독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LGBT가 들어오는 거를 청교들의 후예들이 보고 절대로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질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 부정선거와 중국과 또 예수의 세력들의 합작으로 트럼프를 어떻게 해요? 몰아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감옥에 갈 뻔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뭘 찍었어요, 여러분? 머글샷을 찍었잖아요. 이게 너무 비슷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니까 너무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 먼저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뭐 한 거냐? 우리를 건들려고 하는 세력을, 모든 세력이 합쳐서 그를 공격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쫓아낸 거예요. 그 쫓아내고 드디어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꾸역꾸역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딱 되기 바로 직전까지 오니까 연준이 마지막으로 뭐 했다고, 여러분? 총 쏜 거예요. 제가 그때 예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눴던 거죠. 총 쏜 사람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어떤 광고에 나오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블랙록 광고에 나오던 사람이잖아요. 그 블랙록이 사용했던 홍보 대사인데 그 사람이 총으로 트럼프를 쐈다고. 이건 실제로 밝혀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블랙록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핵심 은행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로 트럼프가 되면 자기가 위험한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적인 이 싸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요 싸움 가운데 음녀의 세력인 예수의 세력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잡고 나서 말도 안 되게 무리수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막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게 무리수였어요? 천재적인 수였어요? 천재적인 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예수의 세력들이 다 팀을 합쳐가지고 트럼프에게 반기를 줄 줄 알았더니 다 각자 도생하면서 어떻게 해요? 트럼프에게 빌빌 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는데 4개월 만에 세계가 점점 개편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본격적인 전쟁으로 들어가려고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트럼프가 그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연준을 흔들기 위해서, 이것도 이번 주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관세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자지구를 실제로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트럼프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연준 이사 가운데 자기 사람을 씹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연준 이사가 갑자기 돌연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사임한 가운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좋아하고 트럼프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이 이사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준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 계속 말했지만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요 매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세력들이에요. 부엉이 매파, 요 세력들이 뭐 하는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세력들인데, 요 세력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트럼프를 따르는 비둘기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트럼프와 정부와 합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달부터 연준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트럼프는 이 달러를 어떻게 해요? 원래 달러가 누구 거라고요? 미국 거라고요? 연준 거라고요? 연준 건데 연준을 쏙 빼고 달러의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예수회와 달러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설교 때 여러분에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요거를 진짜 천재적으로 해결했던 법안이 통과됐는데, 예전에 통과되기 전이었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달러 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인을 만들었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곧 이 법이 통과된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7월에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화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상화폐잖아요. 전자화폐잖아요. 전자화폐가 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전자화폐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그게 익숙하죠. 왜? 그냥 카카오페이 찍으면 되고 뭐 핸드폰 보여주면 찍히면 다 그걸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계산이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뭐로 쓰냐? 달러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화 쓸 거예요? 달러 쓸 거예요? 당연히 달러를 쓰죠. 왜? 원화의 가치는 계속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국의 가치는 계속 흔들거리는데 이 가치는 뭐예요? 안전자산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의 걸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걸로 돈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화폐를 쓰지 않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화폐가 어떻게 되냐? 종이 조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코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기근회 때니까 우리가 돈 모아놓으면 되겠지.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한국 돈으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다 종이 조각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세계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그 리스크 가운데 같이 소용돌이 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제가 3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이 내용이 대부분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제 코앞에 스테이블 코인과 합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근이 무너질 일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야. 제가 저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절망스럽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적 기근이에요. 왜? 트럼프가 이제 모든 패권을 다 잡고 연준까지 막 흔들어. 엄청난 건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건세를 가지고 나라들을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브릭스 국가들이 반미 정책을 하잖아요. 그 정책에 동조하면 추가 관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반미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 경제적 기근 가운데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미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너무 충격적이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이 우리 눈 앞에 놓여져 있는 거야. 특별히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이 다음 장에 보면 대한민국을 뭐하라?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혁명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2달 동안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혁명시키고 있어. 근데 혁명시키려고 하는 그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메가더 친일 세력과 메가더가 합작해서 이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게 세워진 거다. 6.25 때 항복했어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만화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북한 드라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대북 전체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려. 다 안 해버려.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이 그런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점점 연방제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평화로 가기 시작해. 그 여러분 요즘 아시죠? 군인들에게 휴가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엄청 많이 줘요. 6.25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의 절반이 어디 나가 있었어요? 휴가 나가 있었어요.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반미하고 친중하면서 사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또 가장 중요한 거, 재벌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해체해야 된대요. 전 국민에게 주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 나가면 주식이 종이 조각인데 그걸 나눠서 뭐 하겠다는, 이걸 그냥 말 자체가 안 되는 말하는 거야. 경제적 그냥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기업이 있어야 주식이 있는 건데 기업을 해체해가지고 주식으로 뭐 하겠다. 그 주식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돈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장 정치 인생 가운데 목숨 걸고 뭘 한대요? 재벌의 제 정치 생명을 걸겠대요. 이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2달 동안 어떻게 해요? 미국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국도 이거 아니까 계속 패싱하는 거야. 이런 충격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재명을 통해서 여러분 2달, 3달 동안요, 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은 거 같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여러분 매일 애통하고 매일 마음을 찢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정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단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여러분? 소비 쿠폰을 주고 있어요. 25만 원, 15만 원, 50만 원. 사람들에게 돈 주기 시작하면 돈을 어떻게 해요? 제가 이재명이 되면 가장 먼저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왜? 뭐를 뿌려서? 돈을 뿌려서. 근데 돈을 뿌린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수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넣어주면서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계속 주기 시작해. 그 소비 쿠폰이 여러분 무려 몇 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30조 5천억을 가지고 국민들을 준다고 하면서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주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워 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의 세력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굳건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18년 동안 미국을 장악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깼는데 그것처럼 이 이재명 세력들도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했는데 민생 쿠폰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갖는 거예요? 이재명이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생 쿠폰을 줘요. 근데 민생 쿠폰 주면 그 중에 남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받아서 돈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그 돈을 안 받으면 여러분 그 남은 돈들이 다 무슨 돈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검은 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검은 돈이 되면 그 검은 돈을 가지고 뭐하냐?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고 로비로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었냐?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경기도 때 이재명이 있었던 성남이죠. 여기에 지역 화폐를 통해서 어떤 의혹이 있느냐? 대북 사업 의혹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 화폐를 통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 사업을 왜 해요? 민주당에서 자리매김하려면 대북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 되기 전에 원래 누가 대권 주자였어요? 죽은 사람 박원순이었잖아요. 근데 박원순이 북한과 계속, 중국과 계속 가면서 자신의 민주당에서 입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문재인과 함께 북한 가고 싶은데 그걸 못 가니까 누구를 통해서, 부지사를 통해, 이화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북 정책하면서 자기도 북한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로비를 해야 돼. 근데 그 돈이 이재명한테 어떻게 나오냐? 이재명이 이런 데에서는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면 사업 구조가 보이는 거야.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는 구멍들을 만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데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폭에게 돈을 줘서 죽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감옥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되어버렸어요. 유튜브가 삭제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지역 화폐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였던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다음 장에 보니까 이 마늘 가게, 엄청 조그만 마늘 가게인데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 마늘 조그만 가게에 월 192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늘 가게에 어떻게 192억 원이라는 수익이 납니까? 이거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검은 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1위가 67억이었고, 그죠? 그리고 2위, 3위가 있는데 그게 다 60몇 원대, 50억 원대, 40억 원대가 있는데 봤더니 한 명이 소유를 하고 있어. 그 한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을 들어가 봤더니 그 가족이 결국에는 페이퍼 그걸 가짜 가게로 두 개는 실제로 없는 거고, 요 마늘 가게만 실제로 있는 거. 자기 엄마 가게로 해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그 세 개를 다 합쳐봤더니 192억 원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 가게도 아니야. 근데 돈은 글로 계속 들어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검은 돈들이에요. 요 돈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대기 시작하고, 북한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러시아, 중국을 도와주는 일들이 그동안 민주당과 예수의 세력들이 계속 해왔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북한으로 또 예수의 세력에 흘러 들어가느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박원순이 있고 이재명이 있었잖아요. 원래 박원순이 먼저 했어요. 뭐 했느냐? 노숙인을 특별 대출한다고, 특별 우대해준다고 새 출발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1인당 1,500만 원씩 꽂아줬습니다. 노동자가 나보다 돈이 많아.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박원순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1,500만 원을 넣어줬는데, 실제로 여러분, 노숙자는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 왜?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박원순 죽고 나서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노숙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로 깡패들이 얼마를 거래했대요? 여러분, 12조를 깡패가 거래할 수준입니까? 아니요. 깡패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박원순이 뭐라는 거예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숙인을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실은 노숙인이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권 주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로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력들은 제가 계속 말했지만 다 예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소련에 가서 42번인가 계속 뭐 했어요? 허락 맡았잖아요. 그냥 북한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의 세력, 소련 그때 당시에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회가 프랑스에서 넘어와서 만들었잖아요. 계속 허락을 받으면서 그 일을 했고, 그 세력이 우리 안에 남로당을 만든 게 박헌영이고, 박헌영의 돈을 어떻게 해요? 황금을 마차에 꽉 실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또 뭐예요? 위조 지폐 사건 아시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회가 했던 일들을 남로당도 똑같이 했고, 그 뒤에 386 세대들이 그 일을 똑같이 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조들 보세요. 귀족 노조잖아요. 황제 노조잖아요. 돈이 다 이런 사업 구멍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검은 돈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검은 돈들을 박원순이 했던 일을 이재명이 똑같이 어떻게 아까 말했던 대장동 또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역 화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전 국민에게 주기 시작한 전 국민에게.
이게 시스템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태국의 탁신처럼 계속해서 돈으로 돌아가는 정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정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지금 2달 만에 벌써 이미 성남에서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정부가 들어서면 점차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왜? 부동산 업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서 계획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8차선 깔 거 이미 다 계획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미 탄핵되고 새로운 이 민주당이 서면서 중국과 하나 됐을 때 이미 이들은 중국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들어올까를 생각하고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달 만에 어떻게 해요? 일사천리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그냥 이미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애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기도로 세워진, 우리 금요일날 들었잖아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모든 돈, 여기로 가는 돈이 결국에는 누구 돈이라고요? 이재명 돈이니까. 이재명이 앞으로 돈을 계속 풀까요, 안 풀까요? 계속 풀어야 돼. 왜? 이거는 서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오는 돈이면 민주당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풀려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내던가 또 뭐 해야 돼요? 뺏어오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2달 동안 이재명이 어떤 짓을 하느냐. 다음 장을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증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놓고서는 문재인 때보다 약 2달 만에 1.5배 더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을 누굴 도와줘요? 국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모든 돈들을 자기가 다 가져가서 자기 배에 불리면서 예수를 도와주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야. 한국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중근 책 보면 동양평화론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라고 안 해요. 노국, 러시아, 그때 당시로 말해서 소련이면서 예수의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중근이 뭐라고 말해요? 중국과 일본 우리 대표장들이 다 교황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거기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세뇌된 거예요. 그 일이 이 우리나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던 겁니다. 이 이재명을 통해서 이게 본격화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때 이게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재명이 386의 끝물이에요, 여러분. 386이 그동안 이거를 정통으로 배워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세대인데 그 세대가 계속 어떻게 해요? 탄핵을 한 번 시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했는데 이 나라가 아직까지 굳건한 건 아니지만 남아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버텨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이제는 뭐예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자기 뒤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들 눈치도 안 봐. 그냥 법안 바로 찍어내잖아요. 왜? 이제는 그들도 아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증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세 가운데 뭐를 가장 구체적으로 증세하기 시작하느냐. 다음 장에 보니까 이재명이 뭐를 25%를 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감세를 했는데 그 감세한 걸 다시 거꾸로 원래대로 문재인 때로 돌려서 25%로 다시 딱 찍어버리는 거야. 법인세율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법인이 뭐예요? 여러분 기업이 법인이잖아요. 큰 기업들을 어떻게 해요? 돈 더 내라 이 말이에요. 돈 더 내서 너네 돈으로 백성들 살릴게 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재명이 뭐 했어요, 여러분? 기업 해체하는데 내 모든 거 걸겠다. 여러분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건 기업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지금 법인세만 있어요. 트럼프의 간세도 있어요. 트럼프의 간세도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간세가 있는 걸 뻔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백성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 어떻게 해요? 리셋하려고 하는 거야. 나라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망쳐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대통령을 쭉 해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법인 세율에 관세까지 딱 붙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삼성 나가지, 뭐 금호타이어 나가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인 세율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수익을 얻을 만큼 어떻게 해요? 돈 더 내야 돼. 낮아지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요거를 낮춰서 나라가 성장한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아일랜드거든요. 아일랜드가 원래는 유럽 최빈민국이었어요. 그 가장 빈민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돈방석에 앉았는데, 왜 돈방석에 앉았냐면 이 법인 세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미국의 법인 세율이 막 높아. 근데 주변을 찾아보니까 아일랜드가 낮은 거야. 그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하이잖아, 이걸 보고 공장을 어디 세우겠어요? 아일랜드에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우리처럼 막 돈 막 몇백만 원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몇 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1%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근데 아일랜드가 어떻게 해요? 확 그걸 낮추니까, 그러면 공장을 당연히 아일랜드에 짓는 거야. 근데 법인 세율을 낮췄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아일랜드는 어떻게 해요? 낮췄지만 돈은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려면 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기업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세도 불리지, 왜 제대로 이 간세, 내가 봤을 때는 이 간세를 일부러 그냥 놔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기업을 망치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이재명의 가치관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간세 폭탄에 맞으면서 법인 세율을 올릴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삼성이 나가지, 금호타이어가 나가지, 또 현대가 나가지,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 세계 빼고 더 많은 기업들이 계속 지금 실제로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충격적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데, 기업이 다 나가잖아요. 기업 나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은 여러분 그냥 남 얘기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지금 기업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더 붙여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경제를 진짜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기업이 무너지는 게 곧 여러분에게 직접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다 닥치고 나서 깨달았어. 소용이 없어. 왜? 법안 다 넘어갔거든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을 해야 되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진짜 기독교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 2달 동안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야. 트럼프의 관세도 망했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법인 세율, 말도 안 되는 법인 세율이 딱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딱 붙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은 노란봉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짜 2달 사이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2달도 아니에요, 여러분. 2주, 지금 제가 설교하는 2주 동안 일어난 일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얼마나 이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설교가 이게 지금 진짜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 앞에 사람에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싸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주, 저번 주 8월 초에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고 위로 올렸어요? 노란봉투법을. 이게 여러분 나라를 그냥 말아먹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법이에요? 지금도 노조는 여러분 그냥 노조가 아니야, 기종 노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기종 노조에서 황제 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조를 못 건드려요. 노조는 그럼 누구랑 싸워요? 항상 기업이랑 싸우는데, 기업이 노조를 못 건드려. 그럼 기업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2달 만에 사면탄을 빵빵빵 치니까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야. 8월 되면 여러분, 우리가 8월 1, 2, 3 때 휴가철 때 수련했잖아요. 근데 휴가도 못 가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송경식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휴가도 안 갔어요. 노란봉투법 중단해달라. 왜? 이거 중단한다면 기종노조가 황제노조가 돼서 하청업자들이 수백 개가 기업에게 가가지고 컴플레인을 거는데, 이거를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일은 언제 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이, 수장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큰 기업들은 여러분 적어도 100개 이상의 하청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1개씩만 컴플레인 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송경식 회장이 이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 계속 3,500을 강조해. 다음 장에 보면 3,500을 강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기업 말고 대기업은 하청업자가 3,500개씩 있어요. 근데 3,500개가 계속해서 황제 노조가 돼서 기업들을 치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랑번투법이 시행되면 그 많은 하청 노동자가 모두 쟁의 당사자가 된다. 지금도 상당수 원청이 임금 단체 협약으로 날마다 고생하는데 협약 대상이 3,500개사 노조로 늘어나면 그 합청업자는 원래 할 수가 없는데 법을 바꿔서 합청업장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도 있는데 지금 3,500개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년 내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듣다 한 해가 다 끝난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여지가 큰데다가 3,500 공중 한 노조와 교섭만 어긋나도 원청은 무슨 대상이 된대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 장에 보면 하청이 이 삼성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하청이잖아요. 이 하청에서 이재명 나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500명이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업 총수들이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비전을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단순히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들어온 모든 기업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기업 중에서 노랑봉투법 시행 때는 한국에서 철수한다. 이거는 한국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기업들을 말하는 거야. 특별히 여기 보니까 주한 유럽 상위 이게 유럽에 있는 이 기업들이거든요. 뭐 유럽 기업 뭐 있어요, 여러분? 뭐 BMW 있고 뭐 벤츠 있고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이 다 유럽 쪽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로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을 넓히는 것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노랑봉투법은 기업계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어떻게 해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애매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을 어떻게 해요? 독소조항을 딱딱 넣어놓은 거야. 그 기업들이 잠재적 뭐가 된다고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 한국 시장에서 우리는 철수하겠다. 외국계 기업들이 노랑봉투법과 관련해 철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유럽 기업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아캄은 미국 기업이죠. 유럽 상위,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기업들이 노랑봉투법 이거 이제 올라가서 8월 말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월 말부터 시작되면 이 기업들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냥 뭐 성경에서 전사님 계속 무슨 경제적 기근이 오는데 근데 안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그 앞에 경제적 기근이 그것도 가장 첫 번째로 맞을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업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수출과 수입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직격탄을 제일 가장 맞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백성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왜? 모르는 거야. 기업이랑 나랑 무슨 상관? 여러분 하청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업은 차고 넘치는 게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기업이 나아갈 앞길을 다 망치겠어요? 그럼 그 노조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이러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승리는 했는데 직장을 잃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럴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그냥 나라 망치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기면 뭐해? 지금 기업들이 다 사라졌는데 내 일자리가 다 사라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자영업자 됐는데 밑에 있는 이제 알바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똑같은 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놓여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도 CJ 회장인데 뭐라고 말해요? 노랑봉투법 왜 계속 얘기하느냐? 미래 세대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 기업인들이 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미 그들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세계를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 눈으로 대한민국을 봤을 때 대한민국 끝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뭐 대학 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펙 쌓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뚫어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 세계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 더 이상 공산주의와 예수회와 중국에 먹힌 대한민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가축이 되는 겁니다. 가축이. 여러분, 이 일을 이재명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일을 뒤에서 다 계획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만들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면서 구축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김민석이랑 그 형이잖아요. 이 사람 아시죠? 선구연구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빅데이터를 쌓으면서 부정선거를 연구하고 그 연구한 걸 넘어서 다 맞췄잖아요. 맞춘 게 아니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의 책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거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김민석이고, 요 김민석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친형인데 누구예요, 여러분? 김민웅 촛불대장에 있는 목사잖아요, 목사. 이거 얼마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 사람이 같이, 근데 희한한 게 이 사람 최근에 반미하다가 뉴스에 엄청 나왔잖아요. 반미하는 사람이 대학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뉴욕에서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자녀들은 다 미국 보내.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기 집은 다 강남이야. 그럼 집값을 잡겠다는 거야, 안 잡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값이 올라가면 좋으니까 안 잡는 거예요. 문재인 때 보세요. 집값 잡는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해요? 대출을 규제하잖아요. 대출을 규제한다고 집값이 안 올라가냐고. 이 공급이 없는데 그 집값은 계속 올라가. 문재인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재명 때도 맞는다는 신용만 보이고 자기네들이 다 강남에 집 살고 있으니까 자녀들 다 반미만 하면서 미국에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미국에서 뭐예요? 공부한 거야. 미국에서 어떤 공부를 한 거야? 좌파적 공부를 한 거죠. 미국이 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계속 나눈 것처럼 예수의 세력들이 미국의 본진으로 있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뉴욕 유니온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라고 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예수의 핵심 인물이 두 개가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과 또 누구예요? 록펠러가 있는데 이 록펠러가 만든 신학교가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자유주의, 사회주의 신학자들을, 목사들을 어떻게 해요? 배출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고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초혼제들인 사람, 전영경. 이런 사람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WCC를 다 만든 게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유니온 신학교도 만들고, 록펠러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또 뭐 만들었어요? 록펠러는 WCC 본부 건물을 구입하도록 54만 불을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밑에 WCC가 있다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돈으로 기록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 WCC 우리가 싸우고 WCC 싸우는 건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가 정말 그들과 결판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요? 정치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서 각 나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 행동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서 동생을 도와서 동생을 국회로 집어넣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 지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영화 WCC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이 요즘 엄청 뜨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이명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했는데 이 이명규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개신교 목사이지만 뭐를 존중한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회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원래 대학부 때는 어떤 학과였대요? 사회학과.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의 타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말고 그냥 신학적으로만 봐도 뭐예요? 민중 신학이잖아요. 공산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게 예수회란 말이에요. 해방 신학. 그거를 뭐래요? 존중한대. 왜? 자기가 사회학과였으니까. 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인데 라이트하우스는 뭐 하는 곳이냐? 당시 청소년 사역으로 전국에 이름을 날리던 누구래요,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의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홍민기 목사가 제가 계속 나눴잖아요. 누구였죠, 여러분? 브릿지 임팩트. 거의 좌파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 보면 이 브릿지 임팩트 혹시 여기서 수련회 보낸 사람 없겠지만 여기 영상 보는 사람들에서 자녀 여기 보내면 안 됩니다. 여기는요 완전히 세탁하는 곳이에요. 완전히 가치관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홍민기 목사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다 좌파 단체인 거예요.
여기에 다음 세대에 수천 명이 옵니다. 이 브릿지 임팩트 찬양팀 좋아하는 사람 브릿지 임팩트 찬양팀도 있어요. 그 찬양팀 저도 들어봤는데 음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은 인정하는데 자파 사고를 가지고 있고 좋은 소리만 내고 있는 거 복음이 없어요. 여기 강사들이 누구냐? 고은식 예전에 나눴죠. 우리가 검찰개혁한다고 촛불혁명한다고 김디모데가 막 칭찬해줬던 조미듬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카이로스 그 김용민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단 잡는다고 하면서 보수 사람들만 때려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여기 있고, 또 정혜민 여기 아내라고 했죠. 누구라 했어요? 정혜민이 그 윌러브랑 숨하면서 그 김디모데가 있어요. 김디모데랑 함께하면서 보수 교회들 때려잡는 요런 사람들만 다 어떻게요?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뇌시켜. 거기에 핵심으로 있는 사람이 아까 나왔던 이명규, 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치관이 뭐야? 좌파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민중신학에 빠져 있는 거야.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예수에 심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수련회가 열리는데 1차에 1000명, 2차에 1000명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학교에서 좌파교육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타낼 때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근데 이게 이명규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헌신해서 다음 세대 사회 키우는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못 키운 거예요. 이 문화 영역에 못 뛰어든 거예요. 이 찬양도 문화 영역이잖아요. 못 드러내니까, 진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짜 예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니까 요즘 이 사람을 계속 우리 국대 떡볶이가 빨갱이 떡볶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쥐가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각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단적 사상, 예수를 존경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니 음녀를 존경하고 교황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정통이 돼가고 있어요. 김상현은 천국 못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어떻게요? 선이 악하게 되고 악이 선하게 됐고 빛과 어둠이 바뀌어버린 세상이 되는 거야. 이해학 아시죠 여러분? 이재명의 멘토인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NCCK의 위원장이었어요. NCK가 WCC잖아요. 아까 WCC와 예수의 둘 다 록펠러와 그 가문을 통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키워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의 사상은 뭐예요? 성경을 보는데 킹 오브 킹스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인간적 예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만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예수로 묘사하기 시작해. 민중신학이 그거잖아요. 해방신학이 그거잖아요. 억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기업을 보면 기업은 나쁜 놈인 거야. 교회에서 기업 욕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교회들에서. 그런 사상으로 먹고 자라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재명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혁명해라. 재벌 해체에 목숨 걸겠다. 정부가 부산 재산 불려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사면타가 나온 겁니다. 사면타가. 트럼프 간세, 그리고 법인 세율, 그리고 노랑본투법. 요 세 개가 2달 사이에 그냥 몰아치니까 기업들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근데 무슨 코스피 5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약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코스피 5천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 파란색 되는 거예요. 다 파란색 이제. 여러분 이게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민주당 파란색 뽑잖아요. 여러분 주식도 다 파란색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로. 내가 뽑은 거야. 내가 뽑아서 내 주식 다 날려먹는 거예요. 내 재산 다 날려먹는 거예요. 기업 다 날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 파란색 자체가 뭐예요? 파란색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업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법인 세율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아예 그 도장을 딱 찍으면서 야 세금 더 거에다 대야 돼 이러면서 다음 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안 그래도 지금 자기들 때문에 지금 내려갔잖아요. 4% 내려간 거 아시죠? 저번 주에 내려갔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뭐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로 또 세금을 걷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원래는 내가 주식을 50억 이상 갖고 있어야 대주주였어요. 근데 요거를 10억으로 낮춘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
이러면 우리나라 주식 하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주식은 안 하니까 기업은 점점 무너지고 기업 자체도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5천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주식이 여러분 종이 조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트럼프의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지금 각 나라의 이 돈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게 사연타로 딱 때려버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뭐 2억, 3억, 4억 있어도요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에 진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런 주님이 남은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파탄과 또 지진과, 우리가 8월 3일 날 우리 기도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세 군데의 지진 난 거 아시죠? 뉴욕과 멕시코와 여기 저기 러시아 캄차바에 600년 만에 이 분화가 터졌는데, 이제 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동쪽으로 그 지진들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진을 통해서 주님이 깨우고 또 이런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 이재명이라는 작자가 사실은 주님의 몽둥인 거예요. 계속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교회가 먼저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개미들이 먼저 깨어나고 있어.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재명 찍었다가 자기 주식이 파란색이 되니까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벌써 갑자기 국민청원이 11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천만 명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명 중에 1명이 주식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식을 다 건드려 버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깨어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왜? 계속 박살날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 도와준 척하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2.5조를 더 걸으려고 하다가 하루 만에 116조가 증발했어요. 왜? 한국에서 기업들이 나가기 시작하려고 하지,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사람들이 봤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이지, 돈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빼면 여러분 기업 다 흔들립니다. 기업들도 다 나갑니다. 그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을 가장 직격탄으로 맞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개딸보다 무서운 게 개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주식 다 망쳐지잖아요. 기업들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했죠. 이재명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한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고 하니까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처음부터 책에 적어놨잖아요. 왜 이걸 하느냐? 나라를 망치고 자기에게 은혜를 줬던 사람들에게 그걸 넘기려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북한이랑 중국이에요. 그 다음 장 보면 이게 진짜 웃긴 기사인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 근데 제목이 웃겨요. 하웨이가 정부 등을 얻고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아니 삼성과 LG를 도와줘야 되는 정부가 하웨이를 도와주면서 등을 얻고 LG와 삼성의 경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삼성은 이제 나가려고 그러고 LG도 나가려고 그러고, 하웨이는 뭐예요? 중국 기업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 다음 장면 봐도 텐센트 우리가 계속 나눴죠. 게임이에요, K-팝까지 차이나머니를 조용하게 어떻게 해요? 침투시키는 거야. 그리고 제가 6개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올해 3분기부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9월이에요. 다음 장면 보니까 9월 말에 중국 단체 관광 비자 없이 한국에 635만 명이 들어옵니다. 635만 명이에요, 여러분. 9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중국 사람들 들어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월 전까지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거를 누가 지금 총책을 하고 있냐면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말해요. 김민석 총리는 6월 오전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을 열고 중국 단체 비자 면제 외에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 심사 이용 기준 완화, 앞에 계기 관광 활성화 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중국인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국인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 규제 합리화 TF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관계부처, 관광 분야 다 합리화 반환을 내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사업하기 좋은 법안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다 말아먹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죠. 강남 뭐 집 잡는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뭐 하냐? 25만 원씩 두면서 대출은 규제해.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 대출을 못 받으니까 돈을 못 써요. 근데 그 대출을 누가 대주는지 아세요? 9월부터 들어오는 중국인한테 해줘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거 실제예요. 청년 서민 집살 동줄 끊고 중국인은 대출 규제 예외. 중국 집서 월세 살판이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있던 자리에 이제 중국 기업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이 살던 곳에 주인이 중국 사람이 되고 우리는 월세 내는 가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회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잠깐 다음 장면 넘기면 방금 말했던 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 이재명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에게 돈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다 먹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7년 된 빚 갚아주겠다. 이게 7년 된 빚 갚아주고 전 국민한테 돈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들 증세하기 시작해. 그 증세하면서 법인세를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노랑 본투법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다 옮겨. 유럽으로 다 옮겨. 유럽으로 다 옮기니까 어떻게 해요? 코스피가 최대 납폭하기 시작하고 지금 납폭한 것도 납폭한 게 아니에요. 박살나기 시작하죠. 부셔지면서 경제가 박살나. 경제가 박살날 때 우원식이 달려가서 앞에 와주세요 하면서 중국인들 9월 달에 우르르 몰려와. 그래서 우리 부동산 다 사고 기업들 다 사. 그래서 주인이 중국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돈이 더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재명 정부가 또 돈 줘.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근데 점점 돈이 감사해져. 예전에는 뭘 돈을 줘 이런데 그게 아니야. 왜 이제는 진짜 돈이 아예 없는데 돈을 주니까 나도 모르게 받아먹고 좋아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중국인들에게 돈을 다 넘기고 있으면서. 이게 여러분 장차 2,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민주당이 계속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왜 안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이거를 유일하게 맡고 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21번째 거부권을 했어요. 21번. 여러분 21번 거부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을 거부했거든요. 이거를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거부권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부터 이 민주당은 계속해서 기업 폐차하기 위해서, 교회 부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21번 동안 계속 나라 넘기려는 법안들을 찍어낸 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21번 동안 막았어요. 계엄령이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 인권 유린 당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우리의 자유를 깨닫고 자유라는 가치가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를 지키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한국의 이 상황은 여러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상식선을 벗어난 상태로 계속 폭주하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기운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 가운데 소용돌이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월 27일 그 전까지 한국교회를 우리가 깨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